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형태의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그 중에서도 직장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직무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사업장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이 직무 스트레스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업무 능력은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소개하여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게 해보려 합니다. 직무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란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느끼는 심리적, 신체적 긴장 상태를 말합니다. 즉, 우리가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할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긴장이죠. 그렇다면 직무 스트레스는 무엇이 다를까요? 국립직업안전보건연구소는 직무 스트레스를 일을 수행하면서 받는 요구가 노동자의 자원이나 욕구와 맞지 않을 때 발생하는 유해한 신체적, 정서적 반응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나의 능력과 욕구, 그리고 일터의 요구가 불일치할 때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한 과정에서 직무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스트레스는 우리의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많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무조건 나쁜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트레스는 일정 수준까지는 정신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정신질환 발병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죠. 즉, 스트레스는 너무 적어도 너무 많아도 문제입니다. 적정 수준의 스트레스가 유지될 때 우리는 가장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심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바라보고 관리해야 할까요? 스트레스는 크게 유발 요인, 중재 요인, 그리고 반응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유발 요인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나 상황으로 직장 내 갈등, 업무 과중, 혹은 개인적인 문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유발 요인은 정신적 긴장이나 재해의 위험을 높이는 스트레스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응의 강도를 조절하거나 완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중재 요인입니다. 대표적으로 사회적 지지, 대처 능력, 개인의 성격적 자원 등이 이에 해당하죠. 이처럼 우리는 각각의 요인에 개입함으로써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고 보다 건강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바로 스트레스 관리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한다는 것은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를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조절하고 생활 속에서 다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면 그 자체를 통제하거나 조절하는 능력이 향상되고 결국 스트레스성 질환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리법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상황과 개인의 상태에 따라 맞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심리검사 도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PHQ-9이라는 검사가 있는데 이는 우울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PHQ-9 점수에 따라 정상, 경미한 우울, 중등도 우울, 중증 우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스트레스 관리 방법은 정상 또는 경미한 우울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 관리법입니다. 첫 번째는 신체 건강 관리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적절히 움직이는 것.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죠. 특히 수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성인의 권장 수면 시간을 하루 7-8시간으로 제시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는 물론 비만이나 당뇨 같은 대사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성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7시간에 못 미치며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만성적인 수면 부족 상태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모두 향상될 수 있습니다. 내분비학자 한스 셀리에는 스트레스에 대한 인체의 반응을 일반적인 증후군으로 설명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인체는 먼저 경고기에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심박수, 혈압이 상승하며 즉각적인 대응을 시도합니다. 이후 저항기에서는 부교감신경이 작동하며
신체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려는 노력이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 회복에 성공하면 신체는 안정적으로 돌아가지만 스트레스가 장기화되면 소진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는 에너지가 고갈되고 우울이나 불안 같은 정신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수면, 운동은 신체가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런 습관은 실제로 스트레스에 저항할 수 있는 체력을 길러주며 운동을 통해 느끼는 성취감은 자기 효능감과 회복 탄력성을 높입니다. 결국 건강관리는 스트레스에 대비하는 가장 기본이자 강력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주의 초점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니엘 웨그너의 흰곰 실험입니다. 화면의 흰곰을 잠시 보시고 이제 10초 동안 흰곰을 떠올리지 말아보세요. 어떠신가요? 오히려 더 자주 떠올려지지 않았나요? 이 실험은 생각하지 않으려는 시도 자체가 오히려 그 생각을 강화한다는 사고 억제의 역설을 보여줍니다. 실험에서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A그룹에는 흰곰을 떠올리세요 라고 지시했고 B그룹에는 흰곰을 떠올리지 마세요 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흰곰이 떠오를 때마다 종을 치게 했죠.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오히려 생각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B그룹이 종을 더 자주 울렸습니다. 즉, 떠올리지 않으려는 시도 자체가 오히려 생각을 강화시킨다는 것. 이것을 사고 억제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이 현상은 똑같이 나타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긴장하게 되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실수나 불안이 생기며 결국 같은 스트레스 상황이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지? 라고 자책하면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지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스트레스 원인을 해결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누세요. 해결 가능한 부분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문제를 개선하고 해결이 어려운 영역은 생각에서 벗어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 명상 또는 감사일기 쓰기 등이 있죠. 이런 활동들은 우리의 사고 방향을 전환시키고 감정을 재정비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중등도 이상의 우울 수준이라면 전문적인 상담이나 심리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마음은 전문가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가까운 상담사나 정신의학과, 정신건강 관련 기관 등을 찾아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그것이 회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스트레스 관리의 기본 원리와 실천 방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배운 내용을 실천하며 조금 더 건강하고 안정된 하루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